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축구 승무패 토토 48회차 복귀, 간단 복귀 및 49회차 간단하게 제가 생각하는 방향 최종픽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픽만 듣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고정 댓글로 몇 분부터 시작하는지 남겨놓을 테니 그쪽부터로 이제 스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프로토가 토요일에는 결과가 좋지 않았는데 일요일에는 셰필드 언더 그리고 리버풀 오버가 적중이 됐고요. 그리고 결과들을 보면 일단 1번 경기 풀럼 대 에버튼 경기는 패배와 오버, 핸디캡 무승부 전부 다 맞았고 2번 경기 에이바르 대 헤타페의 경기도 전부 다 맞았습니다. 3번 경기는 언더만 적중을 했고 4번 경기도 전부 다 적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7경기 중에서 6경기가 이제 언오버가 적중이 돼서 토요일에는 결과가 좋지 않았는데 일요일에 프로토 영상을 보신 분이 계시다면 그래도 조금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리즈 경기는 오버 경기는 틀렸지만 좀 리즈 사이드로 봤었던 경기였었기 때문에 핸디캡 승리로 적중이 됐습니다. 네, 이제 그 간단 복귀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번 경기 뉴캐슬 대 첼시의 경기, 일단은 풀백과 최종픽 같은 경우에 둘 다 일단은 좌측에 이제 풀백 같은 경우에 8개 적중, 우측에 최종픽 같은 경우에 7개 적중으로 좀 좋지 않은 결과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1번 경기부터 빠르게 좀 살펴보면 1번 경기는 뉴캐슬 대 첼시 경기는 첼시가 이길 걸로 봤었고 좀 2점차 이상의 승리를 예측을 했었는데 적중이 됐고요. 2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무승부를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왜냐면 레반테가 지금 3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4연속 무승부는 조금 확률적으로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지금 경기력적으로는 레반테가 더 낫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레반테의 승을 좀 봤었는데 적중해서 실패를 했습니다. 3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는 좀 아쉬운 게 제가 초안 때는 이 경기 좀 브라이튼 사이드로 좀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좀 지우는 쪽으로 고민을 했었는데 이제 최종픽 찍을 때부터 방향을 바꿨죠. 아예 그냥 아스톤빌라 사이드로 처음에 브라이튼 사이드로 보다가 아스톤빌라 사이드로 바꿨었는데 좀 아쉬운 결과였던 것 같습니다. 차라리 승패를 갈까에 대해서 고민도 했지만 아스톤빌라가 지금 홈에서 연패가 좀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홈에서 지금 브라이튼 상대로 패배는 안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지우는 것보다는 이제 승무 사이드로 갔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적중해서 실패를 했고요. 4번 경기는 최종픽에서는 이제 리버풀의 승패를 가서 적중이 됐지만 풀벳에서는 리버풀의 단통 패만 같기에 적중에 실패를 했습니다. 리버풀 부상자가 많았기 때문에 레스터가 좀 해볼만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레스터는 유난히 좀 강팀 상대로 약한 것 같아요. 맨유 같은 경우에는 강팀 상대로 강하고 약팀 상대로 약한데 레스터는 반대로 강팀 상대로는 좀 힘을 못 쓰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좀 너무 생각하지 않고 좀 리버풀을 생각하지 않고 좀 너무 레스터 쪽으로 생각을 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5번 경기는 에버튼을 봤기 때문에 적중이 됐고요. 근데 이거는 사실 뭐 에버튼이 비길 뻔했어요. 비길 뻔했는데 페널티킥 실축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에버튼이 승리를 했죠. 자, 6번 경기 맨유 대 웨스트 브로미치는 이 경기는 또 맨유가 이제 또 페널티킥으로 득점을 했습니다. 이게 확실히 그 솔샤르 감독이 경질설이 돌 때마다 그 경질설이 돌면 굉장히 맨유의 경기력이 좋아지는데 그 경기 이후에는 다시 또 맨유의 경기력이 좋지 않아집니다. 그만큼 좀 선수들이 좀 텔레스가 뭐 그냥 무난했는데 루크쇼가 없는 부분은 조금 왼쪽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마샬도 기회들을 계속 놓치면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웨스트 브로미치의 수비라면 그래도 더 득점을 해줬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있어서 좀 아쉬웠던 경기고요. 7번 경기는 토트넘 대 맨시티, 이거는 아예 맨시티로 봤는데 토트넘이 슈팅을 거의 못했어요. 맨시티가 슈팅을 뭐 20개 넘게 때렸는데 한 골도 득점하지 못했고 이 맨시티가 수비적으로 안정적으로 변했으나 이제 뒷공간에 대한 리버풀전에서도 그렇고 좀 불안한 모습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우려하긴 했지만 그래도 맨시티가 토트넘이 눌러 앉았을 때 그것을 뚫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무리뉴 감독이 좀 잘 준비를 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에서 적중해서 실패를 했고 손흥민은 확실히 맨시티 상대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토트넘이 지금 이번 시즌 분위기가 그래도 지금 연승을 또 계속 이어나가면서 좋은 분위기의 흐름을 계속 이어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8번 경기는 제가 좀 이변을 봤다가 잘못 이변을 봤죠. 좀 폴더를 좀 아깝게 쓴 경기인데 일단 세비야 사이드로 봤습니다. 셀타비고가 이제 세비야 원정을 가서 승리한 적이 최근에 없었기 때문에 일단 세비야 사이드로 가면 안전할 것으로 판단을 했고 세비야가 리그에서 좋지 못한 모습과 최근 5경기에서는 셀타비고가 더 좋은 전적을 보여줬기 때문에 세비야가 좀 이변이 나올 수도 있겠다. 이변이 나온다면 무승부 쪽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변이 나오지 않고 정배가 나왔습니다. 9번 경기 아틀레티코 대 바르셀로나. 이 경기는 아틀레티코가 수아레즈가 없으면 좀 바르셀로나 상대로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도 이제 예측에서 완전히 실패를 했죠. 예측에서 좀 실패를 했었던 경기였었고 확실히 아틀레티코는 한 골 넣고 잠갔을 때 굉장히 좀 위협적인 것 같고 그리고 선수들이 이번 시즌에 아틀레티코는 그래도 굉장히 물론 바르셀로나가 지금 이번 시즌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바르셀로나는 조금 경기력이 안 좋아졌고 아틀레티코는 반대로 좀 경기력이 굉장히 올라와서 이번 시즌 좀 기대를 해봐도 될 만한 팀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틀레티코가 승리를 해내면서 적중해서 실패를 했습니다. 에이바르 대 헤타페의 경기. 이 경기는 좀 초반에는 이제 헤타페만 봤다가 무승부의 좀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무승부까지 받쳐서 갔습니다. 이 경기에서 일단은 뭐 두 팀의 스타일이 비슷해서 스타일적으로 비슷할 때 조금 더 나은 팀은 헤타페라고 생각을 했는데 헤타페의 최근 결정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무승부를까지 받쳤는데 적중이 됐습니다. 11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셰필드의 최종픽에서 이제 이 경기를 단통 무승부로 갖다가 틀렸는데 저는 무승부로 끝날 줄 알았는데 어쨌든 웨스트햄이 득점을 해내면서 셰필드는 또 연패를 이어나가게 됐습니다. 이번 시즌 1무 외에는 전패를 하고 있는 셰필드의 모습이 다음 경기가 아마 상대가 풀럼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주말에 있는 경기가 풀럼 대 셰필드 정말 좀 쉽지 않은 경기인 것 같은데 일단은 다음 회차 다시 준비하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는 카디스 대 소시에다드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는 좀 폴더를 아깝게 썼죠. 왜냐면 소시에다드가 이길 것으로 생각을 했다가 지금 해외 구매율에서 카디스 쪽으로 좀 많이 몰려서 뭔가 있나라는 생각에 왜냐면 지난 회차에서 레알과 이제 발렌시아의 경기에서 누가 봐도 레알 쪽이 우세했던 경기에서 이제 발렌시아 쪽으로 구매율이 몰리는 그런 해외 구매율을 봤기 때문에 또 이번 경기도 또 이런 상황이 또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이제 승까지 바쳤었는데 좀 폴더를 아깝게 썼습니다. 13분 경기는 제가 이제 최종픽에서 승패를 갖다가 틀렸습니다. 이 경기에서 좀 무승부를 안 봤던 게 선제골을 넣는 팀이 이 경기는 이긴다라고 그런 전제를 제가 가지고 생각을 했었던 경기인데 득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선제골이 나오지 않으면서 그냥 생무로 끝났는데 일단 아스날 페페 선수가 이제 지단 박치기 해가지고 이제 퇴장을 당해서 이 경기 리즈가 예상대로 좀 이변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물론 이변은 나왔습니다. 무승부를 했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조금 더 리즈가 이길 것 같다라는 그런 이변을 조금 더 봤는데 골대만 한 3번인가 4번 맞췄어요. 리즈가 그만큼 좀 운도 없었고 좀 아쉬웠던 그런 경기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경기는 풀벳에서는 좀 지웠고 최종픽에서는 단통 승을 가서 틀렸습니다. 알라베스가 2골을 넣으면서 생각했던 대로 역습에서의 이런 발렌시아가 고전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그대로 적중이 되면서 이대로 들어오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후반 막판에 이제 두 골을 실점을 하면서 발렌시아가 따라 붙으면서 그 부분에서 이제 좀 무승부가 떴던 게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이번 회차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무승부를 좀 봤었던 이런 뭐 빌라나 뭐 세비야, 뭐 셰필드 뭐 이런 경기들이 무승부가 뜨지 않고, 제가 무승부를 예측을 아예 안 했었던 뭐 리즈의 경기라든지 아니면 레반테의 경기, 뭐 이런 경기들이 좀 무승부가 뜨면서 좀 적중해서 조금 더 신중히 생각해야 될 것 같다라고 느꼈습니다. 자, 일단 49회차 또 빠르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영상이 길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또한 챔피언스 리그 같은 경우에는 풀 경기를 제가 뭐 이 경기 챔피언스 리그에 대해서 프로토도 안 하고 토토도 안 했었기 때문에 풀 경기보다는 하이라이트만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제가 평균적으로 8개에서 10개 정도가 적중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해 주셔서 본인만의 픽을 만드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좋아 보이는 것들만 골라 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1번 경기부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첼시, 일단 투표율 굉장히 많이 몰렸죠. 첼시는 이제 조에서 1위고, 스타트레인 같은 경우에는 조에서 3위를 하고 있습니다. 상대 전적, 이번 시즌에 이제 챔피언스 리그에서 첼시가 승리를 했고요. 첼시는 지금 풀리식 이 부상이고, 뭐 스타터레인 같은 경우에는 뭐 경기력적으로 보면은 뭐 크로스나 측면은 조금 좋고, 딜베르토 이 선수가 좀 좋았는데 지금 첼시가 너무 좋아서, 지금 뭐 스타터레인이 뭐 크로스나 측면에서의 이런 플레이 자체는 좋지만, 첼시가 지금 뭐 지에우 선수도 살아났고, 이적생들이 좀 살아나고, 티무 베르너도 뭐 지난 경기에서도 뉴캐슬전에서도 또 좋았던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좀 이변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경기에서는 첼시가 무난하게 승리를 해내지 않을까. 왜냐면 첼시도 지금 세비야와 승점이 같기 때문에 조 1위로 가기 위해서는 이 경기를 그냥 뭐 대충 하기보다는 아마 전력을 다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당적인 확률에선 국내에선 승, 해외 배당에선 승패를 보여주고 있고, 저는 스타트렌의 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경기입니다. 크라스노 대 세비야의 경기고요. 배당적인 확률은 다 세비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상대 전적에서 1승 2패를 하고 있고요. 근데 저는 조금 생각적으로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경기는 조금 무승부 쪽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수소 선수 그리고 페르난데스 선수가 부상이고, 나바스가 지난 경기 퇴장을 당했기 때문에 출전을 하지 못합니다. 뭐 세비야와 크라스노 비교를 했을 때 지금 사실 뭐 세비야가 크라스노 상대로 좋았었긴 했어요. 이번 맞대결에서. 근데 크로스가 굉장히 많았고, 크라스노가 은근히 그 크로스 상황에서 잘 막아내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나바스가 빠졌는데, 나바스가 이제 퇴장으로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 나바스 쪽에서 올라오는 크로스가 굉장히 많았었고, 크라스노가 그것을 잘 막아냈기 때문에 의외로 이 경기는 좀 생무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0대0 무승부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라스노가 잘 막아낼 수 있을 것 같고, 세비야도 나바스의 이탈에 대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1번과 2번 경기 중 한 경기는 좀 이변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1번 경기보다는 2번 경기를 이변으로 보고 있고, 무승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경기입니다. 라치오 대 제니테의 경기고요. 배당적인 확률은 라치오의 국내에서 해외에서 둘 다 승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라치오 같은 경우에는 공격 전개 굉장히 좋습니다. 선수진들이 그래도 굉장히 좋죠. 그리고 크로스 공격도 굉장히 좋고, 하지만 수비적으로는 좀 수비 숫자가 부족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제니테 같은 경우에는 역습과 크로스 공격 그리고 세트피스 등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하지만 뭐 뒷공간과 측면에 대한 그런 불안함을 가지고 있는 팀이 제니투고요. 저는 일단은 뭐 최종픽에서는 이 경기를 그래도 라치오가 지금 뭐 승점적인 부분이나 제니테가 지금 1점밖에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그래도 라치오가 더 우세한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니테의 경기력이 생각보다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라치오도 그렇게 좋지는 않아서 폴더가 여유가 있으시다면 무승부까지 바치는 것도 좋아 보이긴 하는데, 저는 이 경기는 그냥 라치오가 무난하게 이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경기입니다. 라치오의 승을 말씀을 드리고요.
4번 경기는 도르트문트 대 클리브리의 경기입니다. 도르트문트는 지금 1위를 하고 있고 클리브리는 이제 3위를 하고 있습니다.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에선 승, 해외 배당에선 승무를 가리키고 있고요. 도르트문트는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홀란드 이제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하고요. 수비적으로는 측면에 대해서 이제 역습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클리브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클리브리 같은 경우엔 수비적으로 좀 나오고 측면에서 이런 플레이나 역습을 나아가는 그런 과정들은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르트문트가 아마도 공격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뒷공간에 대한 불안함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두 팀의 수준 차이가 좀 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르트문트의 홀란드를 막아내기에는 지금의 클리브리가 수비적으로 나오더라도 역부족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 제공권에서 좀 홀란드에게 좀 너무 밀리는 그런 모습들도 좀 있었어서 저는 도르트문트의 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경기입니다. 디나모 키예프 대 바르셀로나의 경기고요. 일단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 파티 선수가 이제 부상이죠. 부스케츠도 부상이고, 그리고 지난 경기에서 피케 선수가 부상으로 이탈을 했습니다. 십자인대라고 하는데 피케는 이제 복귀를 하게 되면 좀 나이가 있어서 좀 이제는 B클럽보다는 조금 중소클럽으로 이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디나모 키예프와 바르셀로나의 경기, 사실 바르셀로나가 투표율도 그렇고 배당도 굉장히 낮은 배당을 받아서 이 경기 굉장히 유리해 보이긴 하는데, 저는 이 경기 좀 무승부까지는 받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바르셀로나가 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질 것 같지는 않는데, 지금 바르셀로나에서 파티 선수가 없을 때 이런 공격적인 부분이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있고, 중원에서의 특히나 이 부스케츠가 강팀 상대로는 기동력에선 부족할지라도 이렇게 상대적으로 약한 팀 상대로는 좀 괜찮은 모습들과, 피케가 없을 때 이런 수비적인 불안한 부분은 과연 이 디나모 키예프 상대로 좀 바르셀로나가 무난하게 이길 것 같지만, 저는 조금 이변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조금 안전하게 가야 될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경기는 무와 패 투픽으로 가도록 하고요. 자, 6번 경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리 생제르맹 대 라이프치히의 경기고요. 정배를 파리 생제르맹이 받았습니다. 투표율은 근데 생각보다는 많이 몰리진 않았어요. 57%로 라이프치히 쪽도 좀 보시는 분들이 꽤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은 파리 생제르맹을 배당처럼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은바페, 네이마르 선수가 복귀를 했고요. 게이 선수가 이제 퇴장이고, 킴펜페 선수가 이제 퇴장으로 출전을 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제 라이프치히가 우파메카노가 굉장히 좋은 모습이지만 좀 지난 경기 수비적으로 좀 흔들리는 모습들이 있었고, 좀 라이프치히가 전체적으로 압박에 고전을 하고 뒷공간에 대한 불안함이 있습니다. 지금 파리 생제르맹이 조별리그 탈락 위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경기 좀 잡아야 되는 입장이고, 만약에 라이프치히가 수비적으로 나온다면 파리 생제르맹이 그것에 대해서 좀 고전할 수 있겠지만, 아마도 제 생각에는 좀 원래대로 본인의 스타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이프치히가 그렇게 나온다면 분명히 지난 경기처럼 뒷공간을 내줄 텐데, 지금 이 뒷공간을 내줬을 때 지난 경기는 모이스킨이었죠. 근데 모이스킨이 아니라 이제 은바페와 네이마르입니다. 저는 조금 라이프치히가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의 단통승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경기입니다. 맨유 대 바샥쉐이의 경기고요. 배당적으로는 국내에선 승패, 해외 배당에선 승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맨유는 지금 루크쇼 그리고 링가드 선수가 부상이고요. 바샥쉐이드는 이 역습으로 맨유를 무너뜨렸죠. 덴바바 선수가 있습니다. 일단 맨유가 지난 경기에 패배를 했고, 또 이런 약팀 상대로 좀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맨유긴 하지만 저는 일단은 바샥쉐이드 상대로
지난 경기 자체는 주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카바니가 나오면 좀 바짝 쉐이드 정도는 충분히 뚫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맨유가 분명히 이런 라인을 내리고 이런 약팀 상대로 고전할 가능성이 있겠지만 지난 경기처럼 그렇게 뒷공간을 내주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무승부도 조금 고민이 되지만 그래도 배당도 굉장히 낮고 이 경기는 그래도 맨유를 믿고 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맨유의 단통승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경기입니다. 글라드바흐 대 샤흐타르의 경기고요. 근데 이제 글라드바흐가 지난 경기 샤흐타르 상대로 대승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투표율이 몰린 것 같긴 합니다. 배당도 굉장히 낮은 배당을 받았고 글라드바흐가 또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글라드바흐는 뭐 어쨌든 뭐 압박이나 활동량 그리고 이선에서의 뭐 선수들이 굉장히 좋죠. 뭐 티랑도 있고 일단 뭐 샤흐타르 같은 경우에는 측면에서 좀 좋은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뭐 중앙에 대한 그런 공간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내줬었던 모습들 그리고 섬세함이 조금 떨어집니다. 마무리가 좀 아쉽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싶은데 저는 이 경기 좀 이변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에서는 분명히 글라드바흐의 압박과 이런 부분이면 샤흐타르 상대로 지난 경기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샤흐타르 역시 공격 쪽에서 좋았던 모습들이 분명히 있었고 글라드바흐가 어쨌든 1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샤흐타르도 좀 지지 않으려고 좀 경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샤흐타르가 좀 라인을 내리고 플레이를 했을 때 글라드바흐가 그것을 뚫어내지 못한다면 샤흐타르가 오히려 역습으로 저는 충분히 해볼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좀 이변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글라드바흐의 승무패로 좀 지우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요. 저는 오히려 이변이 나온다면 이 경기에서 좀 큰 이변이 나오지 않을까, 무승부보다는 오히려 샤흐타르의 승을 가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9번 경기입니다. 3위 올림피아코스 대 이제 1위 맨시티의 경기고요. 뭐 이 경기는 사실 맨시티 보겠습니다. 지금 맨시티가 뭐 지난 경기 토트넘 상대로 지긴 했지만 올림피아코스가 토트넘만큼의 이런 뒷공간을 노릴 수 있는 팀인가라는 생각이 들고 맨시티가 지금 수비적으로 굉장히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올림피아코스가 뚫어내지 못할 것 같고 반면에 맨시티는 올림피아코스의 수비를 충분히 뚫어낼 만큼의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경기는 이변 없이 올림피아코스의 단통패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경기입니다. 아틀레티코 대 모스크바의 경기고요. 아틀레티코는 뭐 수아레즈 그리고 토레이라 선수가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죠.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측면에서의 이런 플레이가 좋은 모스크바인데 잘 막아내기도 합니다. 아틀레티코 상대로. 근데 수아레즈가 좀 없는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해요. 하지만 뭐 지금 펠릭스의 폼이 너무나도 좋고 저는 아틀레티코가 선제골을 넣고 그것을 지켜내면 잠근다면 모스크바의 이런 공격력으로는 뚫어내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펠릭스, 뭐 수아레즈가 없더라도 코레아 선수가 있고 지금 바르셀로나 상대로 승리를 하고 지금 연승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아틀레티코이기 때문에 지난 경기 모스크바 상대로 비겼지만 홈에서는 아틀레티코가 충분히 이길만 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틀레티코의 단통승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경기입니다. 인터밀란 대 레알 마드리드의 경기고요.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에선 무승부, 해외 배당에선 패 쪽으로 한마디로 레알 사이드를 보고 있습니다. 자, 레알은 일단 부상자가 좀 있는데 요비치 선수 그리고 카세미로 뭐 발베르데 선수 그리고 라모스와 벤제마는 출전을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일단 출전 여부 자체가 좀 불투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뭐 밸런스적인 부분을 볼 때 레알이 만약에 라모스와 벤제마가 나오지 못한다면 수비적인 부분과 그리고 공격적인 부분에서의 타격이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인터밀란 같은 경우에는 라우타로와 루카쿠의 호흡이 제대로 가동이 되겠죠. 지난 경기에서 루카쿠가 나오지 못했었는데 이번 경기는 출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공격적으로 지금 레알의 이런 결정력을 봤을 때, 저는 인터밀란이, 저는 이 경기 이길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밀란이 지금, 좀 좋지 않은, 챔피언스 리그에서 좋지 않은 흐름, 무승부도 많고, 승리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또 정배를 받은 만큼, 레알 상대로 저는, 충분히 해볼만 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밀란의 단통 승을 보고 있습니다. 12번 경기입니다. 마르세유 대 포르투의 경기고요. 일단 이 경기는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일단은 뭐 포르투에서의 이런 디아스 선수나 그리고 디아스 선수가 일단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고, 마레가 선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뭐 공격적인 모습에선 좋았지만 뭐 수비적으로는 뭐 이렇다 할 장면들이 별로 없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르세유 같은 경우에는 파에 선수가 있죠. 파에 선수가 있는데 역습에서의 스피드는 좋지만 이런 그 섬세함이 조금 떨어집니다. 마무리가 좀 아쉬운 팀이 마르세유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예상대로 일단 포르투가 정배를 받긴 했는데 높은 배당을 받았기도 하고, 저는 이 경기가 좀 가장 어렵고 좀 난해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포르투의 홈이었다면 지난 경기 포르투가 승리했던 것처럼 승리로 보겠지만, 포르투가 원정을 가는 그런 부분이 있고, 이 디아스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디아스가 막힌다면 이 마레가 선수에게 연결되는 볼 자체의 횟수 자체가 줄어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이 마르세유의 이 역습의 스피드에 좀 당할 가능성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이변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경기여서 일단은 뭐 확실하게 이 경기를 결정을 짓지 못했어요. 뭐 저는 좀 이변 쪽으로 보고 싶은 경기고, 저는 이 경기는 조금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경기입니다. 아약스 대 미틀란의 경기고요. 뭐 이 경기는 사실 아약스가 투표율이 굉장히 많이 몰렸죠. 그리고 좀 많이 유리한 경기긴 합니다. 확실히 좀 유리해 보이는 경기긴 한데, 일단은 뭐 타디치, 뭐 일단 뭐 블린트 이런 선수들이 있죠. 압박이나 활동량이 굉장히 좋고, 중앙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틀란 같은 경우에는 역습과 측면에서의 이런 부분, 그리고 오니에카 선수가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두 팀의 전력을 봤을 때 아약스가 유리해 보이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 이 경기 부러질 것 같다라는 좀 느낌이 듭니다. 분명히 아약스가 유리해 보이는 경기인데, 의외로 미틀란이 지난 경기에서 좀 아약스 상대로 잘 막아냈었고, 좀 물론 아약스가 이기긴 했었지만, 그런 과정에서 저는 뭔가 아약스가 좀 무승부가 나올 가능성이 저는 있는 경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조금 이변까지 포함을 해서 좀 안전하게 승부를 가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경기는 사실 저는 도전적으로 하는 거고, 승을 가지는 게 맞습니다. 투표율이 92.1%인데 이 경기가 부러지면 좀 2월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리버풀 대 아탈란타의 경기고요. 리버풀 부상자 굉장히 많죠. 뭐 아놀드부터 해서 뭐 알칸타라, 살라, 뭐 고메즈, 핸더슨, 샤키리, 반다이크, 부상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탈란타 같은 경우에는 뭐 닭공의 팀이죠. 닭공의 팀이고, 그렇게 닭공하다가 지난 경기 리버풀에게 개털렸는데, 이번 경기도 사실 그럴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좀 승 쪽을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리버풀의 승을. 하지만 저는 조금 도전적이기도 하고, 이번 회차에서는. 그리고 아탈란타가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경기 리버풀에게 좀 패배를 하긴 했지만, 이 분명히 찬스들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찬스들 상황에서 이런 반다이크, 그리고 아놀드도 없고, 그리고 뭐 고메즈는 사실 마팁 선수가 더 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그렇겠지만, 뭐 핸더슨이 없는 이런 중원, 알칸타라가 없는 중원, 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저는 이 경기 리버풀이 홈에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연승이 길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완전한 이변으로 아탈란타가 이길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리버풀은 분명히 두 팀 다 공격적으로 나올 거고, 리버풀이 공격적으로 더 좋은 팀이지만 저는 살라가 없다라는 그런 부분과
아탈란타의 이런 공격력을 조금 더 믿고 있어서 이번 경기에 아탈란타가 지금 탈락 위기에 가까운 상황이어서 좀 잡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리버풀의 단통 패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14경기 공유를 드렸고요. 1번 경기부터 픽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에 일단은 최종 픽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번 경기 스타트렌의 패를 봤고요. 2번 경기 크라스노의 무승부, 3번 경기 라치오의 승, 4번은 도르트문트의 승, 5번은 디나모 키예프의 무패, 6번은 PSG의 승, 7번은 맨유의 승, 8번은 글라드바흐의 승무패, 9번은 올림피아코스 패배, 10번은 아틀레티코 승, 11번 인터밀란 승, 12번 마르세유 승무패, 13번 아약스의 승무, 14번 리버풀의 패를 보고 있고요. 독시픽은 2,000원만 갔습니다. 2,000원만 갔고요. 픽만 말씀을 드리면 1번 경기는 스타트렌의 패로 동일하게 가져갔고 2번 경기도 크라스노의 패로 무승부로 동일하게 가져갔습니다. 3번은 라치오의 이제 무승부의 느낌도 좀 들어서 독시픽에서 무승부로 가져갔고요. 4번은 동일하게 도르트문트의 승 갔습니다. 5번도 디나모 키예프의 무패로 안전하게 갔고요. 6번도 PSG의 승, 7번도 맨유의 승, 8번은 이 승무패에서 글라드바흐의 패 쪽으로 좀 이변을 봤고요. 9번은 올림피아코스의 패배, 10번은 아틀레티코의 승리, 11번도 좀 동일하게 인터밀란의 승을 받고 12번은 승무패 중에서 이 경기도 좀 아예 이변으로 마르세유의 승으로 갔습니다. 13번은 좀 이변을 보는 독식패이기 때문에 아약스의 무승부를 갔고요. 14번은 리버풀의 패 이렇게 가져갔습니다. 일단은 뭐 평균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8개에서 10개가 적중이 되기 때문에 이대로 따라오시는 것보다는 좋아 보이는 것들만 골라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